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비해 이번 전쟁에서 처음으로 전력 우위를 보이며 러시아군의 마지막 대공세마저 압도해버리려는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또다시 심상치 않은 전쟁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특수 군사작전 명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해 그야말로 러시아군 전체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모든 병력을 쏟아붓는 총력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월 29일 영국 매체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벤 윌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군사적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몇 주 내에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군과 가까운 한 소식통이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세 실패에 격분했으며 군인들은 지난 실패를 갚아주고자 우크라이나 내에서 더 멀리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는데요. 러시아 군인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할지는 아리송하다만 이 때문에 러시아군 수뇌부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특수작전이라는 용어 대신 전쟁을 선포하라 요구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에서는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전면전을 선포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면 물론 예비군 소집이 가능해지며 징집기간 1년이 지난 병사들을 군대에 붙잡아둘 수 있게 되기에 또 수많은 병력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러시아 정부가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국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여력도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5월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토크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를 터무니없다며 일축했지만 그동안 러시아가 벌여왔던 일들을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 우크라이나 주위의 친러 국가 벨라루스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동원해 이 전쟁을 국제전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을 벌일 경우 오히려 현재 암수술에 들어갈 예정인 푸틴은 더욱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미국과 나토가 몇만 명 이상의 엄청난 대군을 동원해 러시아와의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해 동유럽 지역에서 러시아를 크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 전력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묶여있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크게 거슬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역시나 러시아는 엄청난 초강경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나토에 대응해 러시아가 이번 전쟁 중 처음으로 핵 공격 훈련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5월 3일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미국과 나토는 동유럽 전역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육해공 합동 전력이 참가하는 전면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20개국 이상 1만 8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해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디펜더 유럽 2022 그리고 스위프트 리스폰스 2022인데요. 이 훈련 일정은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되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유럽 국가인 폴란드, 핀란드, 북마케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스웨덴 등을 침공했을 때의 상황에 대비하는 듯합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나토의 주도로 진행되며 폴란드를 전장으로 전시체제를 가정한 상태에서 전군이 참여하는 실기동 훈련을 실시하는 아주 강도 높은 훈련입니다. 폴란드를 통해 미군과 나토군이 발트 3국, 루마니아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 부대를 전개시키는 실기동 훈련은 물론 대규모 지상전과 공중전에도 대비하는 종합적인 전시 대비 훈련인데요. 어쩌면 이번 훈련을 계기로 슬로바키아가 자국의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훈련 이후 슬로바키아가 자국 공군의 미그-1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 공군에 넘겨줄 경우 발생하는 슬로바키아의 전력 공백을 막아주기 위해 폴란드가 자국의 전투기를 슬로바키아에 전개시켜 그들의 영공을 방어해주겠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인데요. 전쟁 중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도 전술기를 보내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월 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러시아 정찰기가 발트해에 있는 덴마크의 보른홀름 섬 동부 지역 영공을 침범한 데 이어 스웨덴 영공에까지 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러시아 정찰기는 짧은 시간 동안 두 국가의 영공에 머물렀고 이에 대응해 덴마크 공군의 F-16 전투기 2대가 즉시 출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같은 무단 영공 침범에 대해 덴마크와 스웨덴 정부는 즉각 러시아에 항의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디펜더 유럽 2022 그리고 스위프트 리스폰스 2022 훈련과 연계를 통해 폴란드 워킹그룹이라는 F-16 전투기 비행대 일부를 슬로바키아에 전개시키는 훈련도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또 러시아 공군기들이 영공을 침범해 우발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 될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순식간에 나토 대 러시아 전쟁으로 확전되는 만큼 이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트해 일대 공중 초계를 강화했고 이탈리아 아비아노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510 원정 전투비행대에서도 F-16 전투기 6대를 루마니아의 페테스티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흑해 일대에서 전투 공중 초계를 돌며 러시아 공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예정인데요. 미국과 나토가 이처럼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대비하자 러시아군에서도 핵공격 훈련을 이번 전쟁 기간 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초강경 대응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각 5월 4일 가디언
AFP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발트해 연안의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칼리닌그라드 서쪽 지역 발트해 연안에서 핵미사일을 모의로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모의 훈련에는 러시아군 병력 100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이동식 탄도미사일 시스템의 모의 전자발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은 미사일 시스템 발사대, 비행장, 보호 기반 시설, 군사 장비, 적 지휘소 등을 모방한 목표물에 대해 단일 및 다중 공격을 연습했다. 전자 발사 후 보복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위치를 바꾸는 기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핵 공격 훈련은 역시나 서방 측 연합이라 할 수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경고성 훈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에도 갈수록 러시아 핵 공격 위협은 대두되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당하는 것을 본 스웨덴과 핀란드는 서둘러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이면 동시에 가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일단 나토에 한번 가입되었다 하면 나토 회원국이 된 스웨덴과 핀란드를 러시아가 공격할 경우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 조항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강력한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도 스웨덴과 핀란드를 함부로 건드릴 경우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쉽게 건드릴 수 없을 것이며 이후부터는 비교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입이 완료되기 이전이 위기라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하면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심사 기간 동안 안전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외신 보도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멸망한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는 1990년대 유럽연합에 가입했지만 나토 회원국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실상은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토지와 넘치는 천연 자원을 노리고 침공을 감행하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번 전쟁 기간 동안 비동맹주의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이어 현지 시각 5월 5일 벨라루스 육군도 훈련을 위해 주둔지에서 야전으로 배치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벨라루스군의 동절기 훈련이 5월에 절정에 달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딱히 이번 분기에 들어 이례적인 일은 아닌데요. 그러나 러시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각종 음모를 획책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사실상 랜드리스 법안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군병력 상당수가 큰 손실을 입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할 텐데요.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크나큰 좌절에 빠지게 되겠지만 러시아의 멸망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5월 9일 이후 더 이상의 무모한 행보를 감행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만약 푸틴의 암수술이 잘못 진행되어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때는 어떤 예상 못한 사태가 벌어질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